네, 안녕하십니까. 쿠버네티스 오픈 인프라 커뮤니티 데이 2023의 발표를 맡게 된 김지현입니다. 저는 쿠버네티스를 처음 도입하면서 맞닥뜨리는 오류들과 그에 맞는 설정들을 설명드리고자 쿠버네티스 초심자가 놓치는 3가지 작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왔습니다. 시작에 앞서 제가 초심자가 놓치는 X가지 작업이라는 주제와 세션 디테일은 과제로 제가 선정을 했었는데요. 내용 수정을 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주제와 내용은 과제와 비슷하게 준비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위의 그림은 쿠버네티스를 처음 도입하시는 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는 이미지입니다. 해당 그림과 같이 쿠버네티스를 처음 도입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MSA를 구현했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조를 고도하다 보면 더 많은 오브젝트, 컨트롤러, 설정 등을 알게 되고 쿠버네티스 생태계의 다양한 오픈소스를 접할수록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게 됩니다. 이 중 쿠버네티스를 처음 도입 후 문제없이 사용하기 위해 놓치는 설정과 리소스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눅스와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에서도 OOM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QoS 기반의 파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HPA를 통해 파드가 스케일 인아웃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러블과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DNS 서버 역할을 하는 코어 DNS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QoS는 퀄리티 오브 서비스의 약자인데요. 파드의 서비스 품질을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oS를 사용하여 파드의 서비스 우선순위를 올리며 OOM 킬러 우선순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해당 설정을 주로 사용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중 결제 시스템 같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테이너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싶다, 또는 단순 배치 처리를 하는 리소스의 우선순위를 낮추고 싶다와 같은 이와 같은 조건을 주고 싶은 경우 QoS 클래스를 사용하여 파드의 우선순위, OOM 킬러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당 설정을 사용하고 특징은 무엇일까요? 쿠버네티스는 베스트 에포트, 버스터블, 개런티드 3개의 QoS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oS는 리소스를 요청하는 리소스 리퀘스트와 리소스의 상한을 정하는 리소스 리미트를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림과 같이 베스트 에포트는 리밋 리퀘스트 설정이 없이 리소스에 제한이 없는 파드입니다. 리밋을 설정하지 않아 노드에 남는 자원이 있다면 제한 없이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퀘스트를 설정하지 않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자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때에 따라서는 노드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스터블은 잠시 넘어가고 개런티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런티드는 리밋과 리퀘스트의 설정값이 동일하게 할당된 파드입니다. 베스트 에포트와는 다르게 리밋과 리퀘스트 설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할당되었기 때문에 리소스의 오버커밋이 허용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리소스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스터블입니다. 버스터블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베스트 에포트와 개런티드를 제외한 모든 파드의 종류는 버스터블로 분류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야물 파일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베스트 에포트는 리밋 리퀘스트 설정이 없으며 버스터블은 리밋 리퀘스트 설정이 있지만 같지 않습니다. 개런티드는 리밋 리퀘스트 설정이 있으며 값들 또한 같게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야물들을 배포 후 디스크라이브 해보면 아래와 같이 QoS 클래스들이 베스트 에포트,
버스터블, 개런티드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QoS 클래스는 어떻게 파드의 우선 서비스 순위를 높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OOM 킬러의 우선순위를 낮추면 됩니다. OOM 킬러는 리눅스가 관리하는 OOM 스코어와 큐블렛이 관리하는 OOM 스코어 ADJ에 맞게 결정됩니다. OOM 스코어를 쉽게 말하면 서버의 메모리가 부족할 때 OOM 스코어가 높은 프로세스는 OOM 킬러에 의해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OOM 스코어 ADJ는 OOM 상황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종료할지 기준이 되는 값을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OOM 스코어의 값은 기본적으로 OOM 스코어 ADJ의 값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요. 이 기준으로 적용되는 값 플러스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기준으로 OOM 스코어 값이 선정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개런티드의 OOM 스코어 ADJ의 값은 마이너스 997이며 베스트 에포트는 1000입니다. 1000으로 고정되어집니다. 스코어가 낮을수록 파드의 우선순위는 높고 OOM 킬러의 우선순위는 낮아집니다. 버스터블 클래스는 메모리 요청량에 따라 OOM 스코어 ADJ 값이 바꿔지는데요. 그림에 복잡해 보이는 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리퀘스트 값이 낮을수록 OOM 스코어 ADJ 값이 높아지며 최소는 2, 최대는 999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컨테이너에 설정된 리퀘스트 값이 리밋에 근접할수록 OOM 스코어 ADJ 값은 2에 가까워지며 리퀘스트 값이 낮게 설정될수록 OOM 스코어 ADJ 값은 999에 가까워집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좌측의 OOM 스코어 ADJ의 점수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베스트 에포트, 개런티드, 버스터블 순서의 파드들로 1000, 마이너스 997, 버스터블의 OOM 스코어 ADJ의 값이 할당되어진 9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OOM 스코어 ADJ의 점수를 기반으로 한 이제 OOM 스코어의 점수가 OOM 스코어 ADJ 값 플러스 메모리 프로세스가 적용된 OOM 스코어의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자면 큐블렛이 관리하는 OOM 스코어 ADJ는 개런티드는 마이너스 997, 베스트 에포트는 1000으로 고정되며 버스터블은 리퀘스트 값이 낮을수록 OOM 스코어 ADJ 값이 높아지며 최소는 2, 최대는 999로 적용됩니다. 리눅스가 관리하는 OOM 스코어는 OOM 스코어 ADJ 플러스 프로세스 메모리 사용률로 구성되며 OOM 스코어가 작을수록 OOM 킬러 우선순위는 낮아지며 파드의 우선순위는 높아집니다. 반대로 OOM 스코어가 클수록 OOM 킬러 우선순위는 높아지며 파드의 우선순위는 낮아집니다. 즉, QoS 클래스별 파드의 우선순위는 위와 같이 개런티드, 버스터블, 베스트 에포트 순으로 OOM 스코어와 OOM 스코어 ADJ가 제일 낮은 개런티드는 항상 파드 우선순위가 최우선이며 버스터블과 베스트 에포트 간에는 버스터블의 OOM 스코어 ADJ 점수가 조금 더 낮지만 메모리 사용량에 따라 OOM 스코어가 바뀌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앞에 처음 예시로 설명하면 중요한 서비스는 리밋과 리퀘스트의 설정 값을 동일하게 할당하는 개런티드를 받게 설정하여 파드의 우선순위를 높이며 중요도가 낮은 서비스는 리밋과 리퀘스트의 설정을 안 하거나 리밋과 리퀘스트의 설정 값을 다르게 설정하여 버스터블 또는 베스트 에포트를 설정하여 파드의 우선순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드가 HPA에 의해 스케일 인아웃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그에 맞는 해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PA란 설정한 임계치 이상 이하의 사용률이 발생 시 파드가 스케일 인아웃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리소스입니다. HPA를 사용하다 보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파드가 증설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가 정상 작동되기 전에 요청 트래픽이 들어와
502 배드 게이트웨이를 응답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브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검사하면 됩니다. 또한 트래픽이 줄어들면서 증설된 파드는 다시 증감되게 되는데요. 파드가 증감되는 과정에서 파드의 요청을 처리하기 전에 파드가 먼저 삭제되어 그레이스풀 셧다운을 보장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는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 후의 프리스탑과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펄리드 세컨즈를 사용한다면 그레이스풀 셧다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파드의 헬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니스 프로브와 레디니스 프로브 두 가지 상태 체크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라이브니스 프로브는 컨테이너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헬스 체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헬스 체크가 실패한다면 큐블렛이 컨테이너를 죽이게 되고 리스타트 폴리시에 따라 컨테이너가 재시작됩니다. 레디니스 프로브는 실제로 컨테이너가 서비스 요청을 처리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레디니스 프로브가 OK 상태여야지 이 파드와 연결된 서비스에 파드의 IP가 추가되고 그제서야 트래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바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올라와서 라이브니스 프로브가 OK 상태가 되더라도 자바 초기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리드니스 프로브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서비스 요청 처리에 대한 유무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컨테이너로 요청이가 응답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서비스가 준비된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레디니스 프로브를 제대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프로브를 잘 사용한다면 HPA를 통한 파드 증설뿐만 아니라 파드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확인하는 헬스 체크 역할로 서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드가 증감 또는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자가 쿠브시트에 delete 파드 명령을 내리면 해당 명령은 API 서버에 전달되며 전달받은 요청은 엔드포인트 컨트롤러와 워크노드의 쿠블렛에 두 방향으로 전송됩니다. 우선 엔드포인트 컨트롤러가 받은 요청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설명한다면 엔드포인트 컨트롤러에서 삭제할 파드의 IP 주소와 포트를 제거하기 위해 API에 명령을 내립니다. 해당 명령을 받은 API 서버는 큐브 프록시에게 명령을 전달하여 IP 테이블에 해당 파드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제거하게 됩니다. 동시에 파드 삭제를 요청받은 큐블렛의 워크플로우를 보면 큐블렛은 파드에 시그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시그텀을 보낸 후 일정 시간 이후에도 애플리케이션이 삭제되지 않고 작동 중이라면 시그키를 보내어 강제로 컨테이너를 종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엔드포인트 제거 프로세스가 완료되기 전에 컨테이너가 먼저 종료된다면 파드가 없어도 파드의 IP, 포트, 엔드포인트 등은 아직 IP 테이블에 남아있기 때문에 파드로 보내지는 요청은 계속 전송되며 클라이언트는 연결 시간 초과 또는 연결 거부 오류를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엔드포인트가 제거가 완료되기 전에 파드들은 꼭 살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그텀이 발생하면 현재 들어온 요청을 처리하고 종료하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레이스풀 셧다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현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 훅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는 waiting, running, terminated 세 가지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waiting은 컨테이너 시작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는 상태로 예를 들어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 중이거나 시크릿 데이터를 적용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러닝은 컨테이너가 문제없이 실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터미네이티드는 컨테이너가 실행을 시작한 후 완료되었거나 어떤 이유로 실패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수명주기 이외에 훅을 사용하여 조금 더 다양하게 컨테이너 생성 과정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훅이란
컨테이너 라이프 사이클의 특정한 부분에 개입할 수 있게 해주는 설정으로 포스트 스타트, 프리 스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포스트 스타트 훅은 말 그대로 컨테이너가 생성된 후 바로 실행되는 훅이며 프리 스탑 훅은 컨테이너가 종료되기 전 실행되는 훅입니다. 이 중 프리스탑의 큰 특징으로는 프리스탑이 완료된 후에 시그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프리스탑은 주로 정상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앞서 파드 딜리트 워크플로우에서 보신 것처럼 IP 테이블의 엔드포인트가 삭제되는 것보다 파드가 더 빨리 삭제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스탑을 사용하여 파드가 삭제되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 IP 테이블의 엔드포인트가 먼저 삭제되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해당 그림을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자가 딜리트 파드 명령을 내린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삭제 API가 큐블렛에 보내져 파드가 종료되어야 함을 확인 후 파드의 각 컨테이너에 대한 종료 시퀀스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위에서 설명한 대로 시그텀 신호를 실행하기 전에 프리스탑 훅이 실행되어 시그텀 신호가 지연되고 엔드포인트가 제거될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문제 중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레이스풀 셧다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상태로 서버가 다운될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펄리우드 세컨즈 설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설정을 통해 시그텀 이후 큐블렛이 컨테이너를 시그킬하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펄리우드 세컨즈 시간은 프리스탑 훅 시간과 애플리케이션의 종료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프리스탑 시간보다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펄리우드 세컨즈 설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프리스탑이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펄리우드 세컨즈보다 길어도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펄리우드 세컨즈의 설정 값에 맞게 시그킬이 작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포인트가 삭제되는 시간과 애플리케이션의 종료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 후 프리스탑과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펄리우드 세컨즈에 알맞은 시간으로 설정하시면 그레이스풀 셧다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DNS 서버 역할을 해주는 코어 DNS의 쿼리 효율화입니다. 네. 파드를 생성하면 해당 리저블 컴프 파일이 디폴트로 컨테이너에 생성되는데요. 해당 파일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아래 옵션의 n-은 fqdn으로 취급될 도메인에 포함될 다트의 최소 개수로 디폴트 5개로 구성되어 있어 점이 5개 이상의 도메인만을 fqdn으로 인식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에 있는 서치입니다. 서치는 n. 미만의 DNS 쿼리를 할 경우 fqdn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서치에 있는 도메인들을 서브픽스로 차례대로 붙여가며 도메인 질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임 서버는 DNS를 질의할 곳, 즉 쿠버네티스 DNS 서버인 코어 DNS의 서비스 IP 주소입니다. 이렇게 디폴트로 생성되어지는 리졸브 컴프 파일을 기반으로 코어 DNS한테 DNS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디폴트로 주어지는 리졸브 컴프 파일을 사용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지연.k8s.com이라는 외부 도메인 호출 시 해당 도메인은 n.로 지정된 점의 개수가 5개를 넘지 않아 fqdn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치에 등록되어진 DNS들을 서브픽스로 붙여 차례대로 질의합니다. 그림과 같이 질의한 도메인의 서치 제일 앞에 있는 서브픽스부터 붙여가며 지연.k8s.com default.service.cluster 로컬을 우선으로 다음으로 이제 지연.k8s.com service cluster.local
지연.k8s.com/cluster.local.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던 지연.k8s.com을 질의하게 됩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는 DNS 질의를 3번을 더 한 셈인데요. 이와 같은 추가적인 DNS 질의는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 같은 경우는 VPC EC2에 쿼리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DNS 질의에 의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또한 4번의 쿼리를 거치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도 추가적인 레이턴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하며 코어 DNS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옵션 가스의 엔닷을 2로 변경해주면 되는데요. 보통 쿠버네티스의 파드의 도메인은 파드 IP거나 파드 IP.namespac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의 도메인은 서비스 이름 또는 서비스 이름.namespac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파드와 서비스의 도메인은 점을 하나 또는 아예 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에 따라 엔닷을 2로 지정한다면 쿠버네티스 서비스 또는 파드의 도메인을 질의할 경우 여전히 FQDN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치에 있는 서브픽스로 차례대로 붙여가며 여러 번 질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와 같은 지연.k8s.com 외부 도메인을 다시 질의해보면 FQDN으로 인식하여 한 번의 질의 후 추가적인 질의 없이 외부 네임 서버에 질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4번에서 1번으로 도메인 질의를 줄여 쿼리 리밋에 대한 걱정을 덜고 코어 DNS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고 간략하게 여러 설정들과 해결 과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다 보면 네트워크, 인증 인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설정 리소스들을 알아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